아우, 다들 기다리고 계셨군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얼른 들어오세요. 네. 오늘의 특집 방송을 위해서 오전에 본방을 접고까지 준비했던 정청래 의원을 모시고 송작가 TV의 첫 번째 특별한 초대 시간. 네. 사실 이제 오늘 컨셉이 필리버스터였어요. 네. 네, 오시면 일단 문을 걸어 잠그고 도망을 못 가게 한 다음에 진국을 아주 그냥 우릴 때까지 사고를 우리려고 그랬는데 다음 스케줄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네.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우, 지금 막 다들 들어오고 계시네요. 예. 네, 그럼 바로 시작하세요. 예? 아니요, 저기요. 진정하시고요. 저희가 4시에 방송을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네.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요. 자, 다들 오늘은 사실 많은 일들이 빵빵 터져가지고 송작가 TV가 너무 고팠어요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께 너무 죄송하지만 그 아쉬움까지 다 모아서 정청래 의원께서 오늘 다 여러분의 그 해결을 해드릴 거다 믿어도 되겠죠? 예. 해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3쾌. 안 한다고 하면 어쩔 거야? 이 시대에 참 일갈인으로서 바로 네. 해갈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좀 컨셉을 바꾸셨군요. 네. 지난번까지는 3쾌였거든. 삼더이즘과 사쾌이즘. 6회, 상쾌, 통쾌 하나 또 뭐였죠? 그래야 국민이 흔쾌. 그러나 박근혜는 불쾌. 5쾌까지. 이런 걸 못 알아들으면 쾌쾌. 그러나 정청래는 명쾌. 네. 약간 질리네요. 오래 들으니까. 그래서 난 맨날 주무시기 전에 그런 거 생각하고 주무시는 거죠. 아니 메모장을 들고 다니시는 것 같잖아요. 네. 머리로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 혀로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머리로 기억하는 사람은 한 박자 늦어요. 저는 혀에 기억 장치 능력이 있어요. 묻어 있는 게 튀어나오는 그렇죠. 거죠. 네, 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다가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머릿속에 없는 건데 혀가 기억해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정도면 뇌를 삼대 거치지 않고 천재 말을 중에. 한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지. 바로 식도에서 그냥 말이 튀어나오는 거지. 뇌를 그러니까 거치지 않고. 보통 사람들은 네. 머리에 생각하고 말을 하는데 네. 저는 혀에서 말을 한 다음에 머리로 기억해요. 네. 좋은 메커니즘입니다.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괜찮습니다. 우리 네. 방송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편파 방송 아닙니까? 네. 자, 본격적으로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요. 잠깐 저희 세 분 계시면은 지금 정청래 의원님 혼자 그 샷 잡을 때 약간 카메라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면 샷이 잘 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네. 얼굴 정면이 약간 측면으로 나오니까. 네, 아니, 카메라를 얼굴 정면보다 측면이 더 낫다고. 아, 그래서 이쪽을 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디를 보셔도 좋긴 한데요. 지금 반대가 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다시 좀 잡아주시고 헤드룸 조금만 주세요. 네. 예. 아무래도 뭐 말씀도 중요하시지만 워낙 인물도 출중하신데다가 아유, 그럼요. 오늘 카메라 비중이 높으시기 때문에 약간 꽃중년? 꽃중년? 요즘은 배둘레 햄으로 자꾸 가가지고 햄중년. 아니 본인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이제 자꾸 배만 본단 말이에요. 아니 제가 예전에 학원할 때 네. 원장실 밖에서 고1 여학생 2명이 싸우고 있었어요. 우리 원장 선생님은 설마. 얼굴이 큰 것도 아니다. 어깨가 좁은 거다. 얼굴이 아.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싸우고 있어서 제가 불러가지고 제가 정리해줬어요. 지금 풀샷에서 이제 정청래 위원님 산 밑에 제 머리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제가 소두인 거를 처음 알았어요. 굉장히 감사하네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여학생들한테 정리했어요. 네. 머리 크고 어깨 좁고 허리 길고 다리 짧다. 됐냐? 전형적인 네. 중력 큰 그 별의 외계인 배달의 민족의 네, 정체성을 아주 갖고 있는. 배달린 민족 뭐 이런 네. 거죠. 그 아, 학생들, 시간이 아까워 이제 상처 안 받으셨지? 충분히 모였으니까 네, 빨리 자, 지금 지나가도록 계속해서 오고 하겠습니다. 계시죠. 그러면 저희가 오늘 동접자 10,000명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 저희가 사실 미리 예고를 올리면서 많은 분들이 질문도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들도 되도록이면은 소화를 해가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네. 소개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분을? 그래도 예. 대한민국 민주당 지지자분들 중에 정청래 의원을 모를 분은 없을 것 같지만 셀프로 한번 소개를 간단하게 드려보는 게 낫지 셀프로 않을까요? 네.
왜냐면 우리가 해드리면 너무 필요 없는 정보까지 가니까 아, 네. 네, 꼭 알리시고 싶은 셀프 소개 잠깐. 제 소개요? 네. 정청래는 1965년 음력 4월 18일, 양력 5월 18일, 5.18.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115번지. 아버지 정해자 일자, 어머니 박자, 박순자 분자. 저기 간단하게 하시라고. 10남매 중에 셀프로 10번째 하시라고. 막내로 네. 태어났습니다. 성막초등학교, 진산중학교, 대전 보문고등학교, 건국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우수운 성적으로 졸업한. 네, 우스운. 예, 그리고 퐁당퐁당 국회의원 정청래입니다. 네, 퐁당퐁당이라 하면 17대, 19대, 21대. 홀수 전문 국회의원. 아. 17, 다음번에- 19, 21. 그러면 다음번에는 또 안 되시는 거예요? 아니, 다음에는- 다음번에는 내가 보기에 뭔 장을 하고 있을 거야. 다음에는 시 뭐 아니면 홀짝 도 전문으로. 뭐. 네. 계속 잘 나가는 걸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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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제 사실 제가 여쭤보려고 한 거였는데 네. 제가 또 그 연남동 주민으로서 네. 21대 국회에 입성하시는데 제가 세 표를 보태드린 사람이거든요. 집은 있어 나도. 네. 네, 그런 의미에서 21대 국회의원을 복귀하신 지가 이제 1년 돼가는데 네. 지난 1년 동안의 어떤 그 소감, 활동 이런 거 간단하게. 네. 초선 재선 때는 느끼지 못했던 행복한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삼선 국회의원이 되니까 초선 재선 때는 그런 생각 못 해봤는데 후배 초선 국회의원들을 잘 서포트해야 되겠다. 그런 좀 역사적 사명감 이런 게 좀 생겼어요. 더군다나 총선 때 제 당에서의 보직이 예비 후보 선거운동 교육이었어요. 제가 아, 강사였어요. 오리엔테이션. 네, 선거운동 이렇게 해라. 그래서 제가 전국에 있는 모든 예비 후보,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영입 인재들, 그리고 뒤늦게 합당한 뭐 김남구, 김용민 등 45명을 놓고 선거운동 강의를 했는데 1시간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쪽집게 과외를 하겠다. 그래서 연락해라. 전직을 살려서. 네.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온 게 이모경 의원이었어요. 오. 그래서 마포 제 지역구 사무실. 그리고 밖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활동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렇게 해서 개인 지도를 여러 명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제 국회의원이 많이 당선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의정 활동도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이제 당선자 신분 때 초선 당선자 가서 강의를 2번 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서 그랬는데 한 번 이제 발을 들여놓으면 계속 이제 선생님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초선 국회의원들은 사실은 이제 보좌관한테 묻기 어려운 게 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이제 좀 도움을 드리고 했는데 그걸 한 1년 가까이 한 것 같습니다. 가벼운 질문으로 던졌는데 5분이 넘게 이렇게 네, 본인 자랑을 듬뿍 담아서 데코레이션 해주셔서 저는요, 감사합니다. 남이 자랑하는 걸 못 참아요. 내가 내 자랑을 하고 말지 왜 남한테 내 자랑을 하게 두냐. 어떡하지? 나 이런 사람 많이 아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찔리지? 이런 얘기 들을 때. 그리고 남은 잘 칭찬을 안 해요. 네. 욕을 하지. 그래서 어차피 남은 나를 욕을 한다면 나는 내 칭찬을 하겠다. 역할 분담. 내 팔자가 이런 남자들을 못 벗어나는 팔자인가? 지금. 예. 팔자 험하다. 그러네. 우리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예비 후보들이나 또는 이제 후배 의원들 중에서 유독, 와, 이 친구 참 예쁘다. 아이, 잠깐만, 이거 약간 위험하다. 위험할 수 이 있지만. 친구 참 괜찮아요. 기대된다. 네. 네. 저는 뭐 무슨 말을 하더라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좀 좋아하는 초선 의원들을 좀 한 명 한 명 좀 이렇게 칭찬하자면 동작의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 묵기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보자마자. 굉장히 걸음은 느린데 100m를 25초에 뛴다든가 뭐 그래요. 근데 판단이 굉장히 빠르고 정확해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판사 시절에도 뒤에서 조직화를 많이 했더라고요. 아, 이수진 의원이. 그래서 굉장히 똑똑해요. 그리고 판단이 정확하고 그리고 정의롭고. 그래서 그러네요. 그 의원한테 까인 어떤 언니가 지금 오늘 2번째 까임으로 인해서 그렇죠. 빠가 언니? 네, 사실상 그 은퇴를 하게 되는 수순을 맞이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이모경 의원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편견이 있잖아요. 스포츠 운동하는 네. 사람들은 뭐 내공이 없다, 콘텐츠가 없다. 그렇지 않아요. 국가대표 선수 출신 협의회 사무총장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마당발이고 굉장히 정이 많아요. 그래서 남한테 뭘 이렇게 퍼주는 걸 좋아해. 근데 국회의원이면서도 그런
좋은 품성은 계속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한테 제일 많이 전화를 하는 것은 김남국 의원이에요. 거기는 걸핏하면 전화해서 뭐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데 그 자세가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둘이 있으면 농담으로 의원님 제가 비서실장 하겠습니다. 맨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네. 아니 이 자식이 벌써 당대표 비서실장을 그래서 법사위에서 막 야당이 공격을 했대요. 추미애 장관 자꾸 편드니까. 아니 막 김남국 의원은 추미애 장관 비서실장이에요? 이렇게 누가 그랬대요. 그래서 아닙니다. 정청래 의원 비서실장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려다가 참았다고 그러더라고. 참길 너무 잘하셨어요. 예, 두 분 같이 큰일 날 뻔했어요. 예. 가까이 하면 네. 위험과 기회가 상존하는 분인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드는데 그리고 이제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네. 되기 전부터 장경태가 됐으면 좋겠다고 굉장히 응원을 했습니다. 제가 공개 비공개 장소에서 왜 그러냐면 평당원 자원봉사부터 시작해서 20대 초반에 그리고 끝내 이제 국회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면 평당원이라도 특별한 스펙과 줄이 없더라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에 많은 당원들의 희망의 증거라고 할 수 그렇습니다. 있겠죠. 예. 그래서 장경태 의원이 잘 이렇게 성장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정청래 의원이랑 가장 케미가 맞을 것 같은데요. 장경태? 네. 어, 출발이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뭐 그런 면도 자주성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별로 아니 주목 그만하시죠. 한 명만 더 할게요. 별로 주목을 하지 않고 있지만 아카데미 수상식 같아. 비례대표 1번 네. 기억 잘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러네요. 코로나 의사 신현영 의원. 근데 의사의 편견은 깍쟁이고 뭐 좀 럭셔리하고 이런 거잖아요. 여기는 이제 공공의사 지향형이에요. 그래서 북한 쪽 보건 의료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래서 의사들 세계에서는 보기 힘든 이런 의원인데 이번에 대체적으로 21대 초선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품성이 좋고 열정적이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가장 질 높은 그런 초선 의원들이 많이 들어오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이 정도는 그 예의상 서전으로 해두고 저희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 네네. 편파적인 질문, 네. 위험한 질문. 지금 이제 3,200명 동접인데 이거 평소보다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은 적은 거죠? 거예요. 적은 거예요? 네. 빨리, 저희 2배 이상은 더 오실 빨리 겁니다. 그러면 끝내주시고 저는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10분만 자존심 기다려보세요. 상하네. 아니. 이게 아직 저희가 늘 11시에 하던 방송은 지금 네. 꺼내놓으니까 네. 덜 알려져서 그래서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고요. 자, 위험한 질문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자이기 때문에 네. 드릴 수 있는 발언인데 일부 이제 지지자층에서 180거대 여당으로서의 민주당의 역할이 뭐 개혁의 행보가 좀 부진하다든지 또는 이제 지금 지도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사면 관련된 주장이라든지 협치 관련된 발행들이 좀 실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그 의원님의 어떤 그 생각은 어떠신 건지 듣고 싶어요. 실망도 자제하면 습관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좋은 점이 아니라 안 좋은 점을 보기 시작하면 계속 부정적인 시각이 되는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입학을 했어요. 그럼 입학을 축하해주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입학을 축하하기 전에 너 학점 몇 점 딸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도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의 예술인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공수처가 한 20년 만에 통과가 됐거든요. 그럼 공수처가 통과되고 출범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랄까 즐길 수 있는 축하할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곧바로 왜 검찰 수사권을 다 박탈하네? 이제 공수처는 이제 이미 그냥 지나간 거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우리 민주당이나 우리 진영에 대해서 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이게 70년의 수건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우리도 같이 뭔가를 해냈다. 성취감 이런 즐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건 됐고 바로 더블로 다른 걸 또 묻고 따블로가 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민주당에 대한 채찍이 될 수 있겠는가. 물론 이제 다그치는 면도 있고 급하고 그런 건 충분히 알겠지만 제가 속도 조절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타이밍을 맞춰서 좀 하자.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주 명쾌한
제 속이 다 뚫을 만한 아주 예리한 부분을 짚으신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지지자이긴 하지만 지지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급한 거야. 네. 이게 얼마 만에 얻은 기회고 얼마 만에 얻은 의석인데 이게 지지부진해지나라는 데 대한 조금 이제 안타까움이 더 크니까 애정이 크니까 네. 오히려 그럴 수 있다는 생각도 그러니까 들거든요.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그 법관들의 그 법감정과 국민들의 법감정이 굉장히 괴리감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동안 이명박근혜 시절 동안 굉장히 많은 퇴보를 했었기 때문에 그걸 빨리 문재인 정권 내에 따라잡아야 한다라는 조바심이 물론 정치를 직접 하시는 분들도 강하시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유독 그게 더 크게 와닿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급한 마음이 있지 않나. 그런데 저는 그런 면에서 정청래 의원님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요를 계속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지자분들뿐만 아니라 국민들께 저희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고요. 이건 언제쯤 될 거고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사실은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아 하고 있구나를 믿게 돼요. 그런데 뒤에서 묵묵히 또 일만 많이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약간 갈급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서초동의 전설로 남았던 검찰개혁 촛불 시위 때 우리 외쳤던 구가 뭐죠? 공수처를 설치하라 했어요. 그렇죠. 조국 수호 공수처를 설치하라. 근데 그때 공수처가 설치될 거야 언제쯤? 라고 확신한 사람이 별로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실제로 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수처의 출범의 의미,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의미, 이 의미를 널리 전파하고 공유하기 전에 왜 검찰에 대한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지 않아?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한 성과에 대해서 뭔가 좀 알아보기 전에 의미를 알기 전에 그게 다 묻혀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뉴스가 뉴스를 덮는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했던 개혁 입법들이 통과가 됐는데 그거를 충분히 널리 전파 공유하기 전에 다른 또 과제로 그걸 덮어버리는 그런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소비적입니다. 소모적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 현장에서 일을 하실 때 있어서 약간 아쉬움이 있으신 거죠. 그런 부분과 관련해 네,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해방 이후 1954년 검찰에게 수사권, 기소권을 다 준 이래 약 70년에 걸친 수건 사업인데 해냈잖아요. 네. 근데 그럼 바로 됐고 이렇게 되면 이런 거죠. 마당 쓰려고 빗자루 들고 나가는데 너 마당 왜 안 쓸어? 마당 언제 쓸 거야? 그러면 쓰려다가도 이거 꼭 쓸어야 되는 생각이 들죠. 아까 이제 명확하게 설명 주셨어요. 서울대 입학했는데 아직 시험도 안 봤는데 네. 4.0에 장학금은 기본으로 받아와야 되는데 뭐 아직 시험 안 봤다고 라고 얘기하시는 거라고 이해를 해보면 그 맞선장에서 애 몇 날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아직 첫 수사 대상도 확정이 안 됐잖아요. 조직을 네.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여기도 나왔던데 미리 제가 말씀드리면 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네.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가 이제 역사를 말씀드리면 제가 17대 초선 때 신문법을 재정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없던 법을. 그 신문법이 뭐였냐면 그때 4대 개혁입법, 신문법, 그리고 과거사법, 친일진상규명법, 국가보안법 이거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통과된 게 제가 대표 발의했던 신문법이었어요. 그 신문법 15조, 16조의 핵심은 뭐냐면 조선일보 이번에 ABC 들켰잖아요. 네. 그렇죠. 전체 발행부수, 유가부수, 구독료 수입, 광고료 수입, 경영 자료를 의무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이게 굉장히 센 거예요. 그럼 광고 단가가 떨어지거든요. 신문사로서는 제일 싫어하는 게 이겁니다. 두 번째, 조중동 합쳐서 신문시장의 70%를 넘는 독점 신문사는 방송을 가지면 안 돼. 지금의 TV조선 채널 A를 가지면 안 돼. 그렇죠. 금지하는 법을 내가 내서 통과시킨 거예요. 근데 당시에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제가 관계를 했어요. 언론발전의 간사로서. 근데 그때는 진보 매체에서 조중동은 한번 징벌적 손해배상을 얻어맞아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우리 진보 매체는 몇십억 맞아버리면 신문사를 문 닫아야 된다. 오히려 우리 진영을 죽이는 거다. 그러니 그거는 좀 피해달라. 그게 사실은 막판에 그래서 제출을 안 한 거예요. 징벌적 손해배상이. 그때 문 닫았어야 된 걸 괜히. 지금 하더라도 좀 후회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그때 진보라고 생각했었지만 했었지만 아니었다는 아닌 걸 걸로 나중에 지금 우리가 밝혀서 알아버렸죠. 자, 그런데 네. 그 당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법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19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징벌적 손해배상. 그래서 타 기준이 뭐냐면 3배 이하예요. 그리고 중대기업처벌법 요거만 5배 이하예요.
그게 저는 제 기분으로는 30배, 300배 하고 싶죠. 일단 법이 통과돼야 되지 않습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3배 이하로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법이 통과되고 나서 개정안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공수처법도 보세요. 처음에 3분의 2 조항 때문에 국민의힘이 추천하지 않고 반대하면 못했잖아요. 다시 개정안을 냈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우리 그 열심히 제 지지자들도 정청래 의원 법은 왜 이렇게 약하게 냈냐고 저한테 막 뭐라고 와서 해요. 설명을 제가 하죠. 그러면 일단 개문 발차가 중요하고 그리고 3배 이하로 가는 것이 저쪽에 저항을 줄이는 거예요. 우리가 화살을 쏠 때 바람이 불면 그냥 쏘는 방법도 있지만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바람을. 그런 것처럼 최대한 저항을 줄이고 빨리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걸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강화시키는 법을 내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다. 그렇죠. 이제 시위가 던져지고 난 다음에는 더한 그 다음 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부분이신 거죠. 근데 그 이제 금액은 이제 3배 이하로 했다고 치지만 근데 더 큰 법이 있어요. 아, 제가 뭘 또 냈냐면 언론중재법인데 조선일보에서 일면에 오보를 냈어요. 정정보도도 일면에 내라. 같은 면에 같은 킥이 같은 분량으로 내라. 사실은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보다 더 중요한 법이고 더 심대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법이라는 것은 좀 느림보예요. 어떤 사회 현상이 있을 때 규제를 할 거냐, 진행을 할 거냐. 그렇죠. 그 법이 뒤따라가는 앞서간 게 경우는 법이거든요. 없었죠. 네. 그리고 건 바이 건이 안 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그래서 일반적이고 보편 타당성이 있는 것이 법이에요. 또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간단합니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반대하는 측에 아니 이미 19개 법이 징벌적 손해배상 3배 이하로 시작되고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을 왜 하냐?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언론에 대한 피해가 그러면 적다는 거냐? 이렇게 TV2는 붙자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네. 언론이라는 품목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20번째로 넣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인 거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금액 산정을 네. 피해 금액 산정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관점이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정청래 의원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그 네. 피해액의 기준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이런 거예요. 제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21대 국회에 들어서 정청래 1호 법안입니다. 네. 지금까지 거의 1년 동안 기자협회 언론노조에서 제 만든 법을 놓고 패대기를 치고 있어요. 거의 뭐 제가 지금 가루가 되다시피. 그러면 저쪽 반대하는 쪽도 때리고 지지하는 쪽도 때리면 저는 도대체 어디에 가서 살라는 얘기야. 자, 그런데 어느 정도로 왜곡하냐면요.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배상액 액수를 정청래가 정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저도 살짝 그런 뉘앙스로 지금. 그건 다른 네. 법이에요, 사실은. 아, 근데 뭐냐면 언론중재위에 가든 아니면 법정에 가든 판단하는 판사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1,000만 원 손해배상 할 거면 3,000만 원까지 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그 1,000만 원 손해배상을 받는 기간 동안에 네. 피해자가 그에 대한 법적인 절차들을 다 밟아야 되고 네. 또 거기에 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법에서 판단을 받아낼 때까지의 피해 구제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그 피해자 개인의 격에 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그래서 네. 언론중재위는 즉각 판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론중재위를 받아들이면 법정으로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언론중재위에서 서로 인정을 못하면 법정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즉시 피해 구제를 때문에 언론중재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 그럼 이 언론중재위가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언론중재위원들이 언론사, 언론학자 주로 짬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숫자를 팍 늘리고 시민사회에서 좀 대폭 들어가자 하는 법도 제가 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언론중재위는 집행기관이 아니라 판정기관이거든요. 근데 판정을 내렸어. 예를 들면 조선일보한테 당신 저 정정보도 내고 그리고 1,000만 원 물어줘. 근데 진행을 안 해. 그때 언론중재위는 진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집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그러면 대신 이첩을 해서 언론중재위의 판단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부에서 그걸 하자라고 제가 법을 또 냈어요. 냈더니 또 이런 가짜뉴스 이런 비슷한 데서 뭐라고 하냐면 정부가 언론을 옥죄려고 그런다. 정부가 뭐 언론을 뭐 과징금을 물리려고 그런다. 정부 부처가 끼어드는 것 자체가 언론 중립에 그러면서 정권이 언론을 탄압에 탄압한 문제가 얘기까지 된다, 이렇게 가는 갔는데 거군요. 문체부 장관이 판결하는 게 아니라
언론중재에서 판결을 내렸으면 집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관을 받아서 문체부에서 하는 걸로 그 법도 제가 냈어요. 좀 보충해서 더 드리자면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법안 그러니까 매출하고 다 때린다. 그렇죠. 라는 법안이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야 그거 좀 후련하다 시원하다라고 이제 세간의 관심들이 그쪽에 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 두 가지 법안이 상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약해 보인다는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건데. 아니, 이와- 상대 비교의 개념이 아니고 네. 지금 상황에서 통과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정청원에 대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인데 이것도 엄청난 저항이 있어요. 네. 근데 최강욱 의원이 저는 법을 잘 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센 법도 있는데 이 정도도 통과 못 시킨단 말이야? 그럼 차라리 쌤법 받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차라리 최강욱 법안으로 밀어붙일까? 아, 요것도 묘수인데 따져놓고 보면 그 중간 자리만 갈 수 있다 그러면 괜찮은 방식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청래를 계속 디스하면서 최강욱 법을 좀 밀어주세요. 아하. 야, 이거 굉장히 정치적으로 고단수인데. 저희가 고단수는 아니고 그냥 최강욱 법안이 어. 훨씬 좋다고 생각돼서 그냥 미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걸 밀게 되면 밀게 될수록 정청래 법안으로 그냥 가는 게 낫겠다. 이러다 뼈도 안 남겠다. 뭐 이런 결과를 또 끌어올 수도 있는 거네요. 아니 가만히 보니까 정청래가 우리 편이었네 이렇게까지 생각될 수 있는. 이래서 러닝메이트가 조용한 겁니다. 네. 장거리는 둘이서 떼야 돼요. 지금 댓글에 자꾸 송 작가님이 정청래 의원한테 말린다고. 조금 아까부터 그런 무지가 엄하게 가야 되는데. 근데 예. 이제 그 최근에 가장 그 큰 이슈로 가볼게요. 그 얘기는 나중에 이제 전문성이 있는 분야니까. 이제 보궐선거 본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서울은 뭐 당연히 저는 이길 것으로 봅니다만. 근데 부산 쪽에서 뭐 여론이 좋지 않다, 여론조사에서 밀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당 내에서도 그렇고 의원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양쪽 다 민주당의 네. 수성이 가능할 걸로 보시는지. 선거전에 임할 때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겸손해야 되고요. 그렇죠. 오만이 선거 패배의 만악의 근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겸손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부산 지역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지금 서울에 올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날 부산을 방문합니다. 가족도 신공한 그것도 이제 우리 당에서 보고대회도 할 겸. 그리고 또 현역 국회의원들이 원외 지역위원장과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그래서 저는 부산의 사하, 조경태 의원 지역구 거기를 이제 자매결연 맺어서 거기도 가게 될 것 같은데 어느 선거든 초등학교 반장 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선거는 무조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후보자들은 피가 마르는 거고. 그런데 선거에서는 절대로 호언장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도 어렵다, 부산도 어렵다. 이런 각오로 뛰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오늘 뭐 솔직히 이제 다 지났으니까 말씀드리면 박영선 후보를 열심히 이제 응원했고, 네. 그리고 또 우리 당원과 국민들이 또 당연히 본선 경쟁력을 보고 압도적으로 이제 이기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상호 의원이요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영선 후보와 둘이 만났어요. 네. 그저께. 그래서 저녁 먹고 일심동체가 돼서 서울 지역 필승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결말이네요. 오세훈 나경원이 할 수 없는 그렇죠. 일을 두 사람이 일단 하고 네. 있고요. 오세 나들은 절대 할 수 없는. 네. 저는 정당 사상 가장 아름다운 경선이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힘을 합쳐서 이렇게 싸우다 보면 서울시장 선거도 승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마라톤을 할 때도 뒤쫓는 자가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앞서 나가는 사람보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뒤쫓아가는 중이라는 건 인정하시는 건가요? 뭐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 여론 지표상 그런 것 같고. 근데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의 뒤통수를 보면서 열심히 좀 뛰어가서 막판 피니시 라인 직전에 역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당에서 이렇게 이제 선거 이후에 그 우상호 후보하고 박영선 지금
후보 결정자하고 또 아름다운 결합으로 마무리하는 게 참 훈훈하고 좋은데 네. 지금도 이제 남아 있는 게 김진애 후보하고의 또 단일화에 대한 협상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안에서도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겠죠? 제가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우리 민주당에서는 김종민 최고위원 그리고 이제 열린민주당에서는 강민정 원내대표 이렇게 공식적인 협상 창구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저는 또 최강욱 의원하고도 많이 친하고 그리고 또 그래서 두루두루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 나름대로 역할을 좀 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그 반대쪽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예상은 드렸고 그냥 답정 난 줄 알았는데 네, 오세훈 후보가 결정이 됐어요. 그러게요, 진짜. 네, 오세훈 후보하고 현재는 군대 왜 간 거야? 그 엄마한테 속은 거지. 근데 현재의 불행은 뒤로 하고 네. 오세훈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하고의 단일화 협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그 김어준의 딴지일보에 갔더니 네네. 자유 게시판에 나경원이 패배한 이유 좀 궁금해서 들어가 봤을 했더니 정청래가 너무나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나경원을 응원해서 뭔 얘기죠? 응원하셨어요? 네. 그래서 나경원이 되는 게 좋다. 그래서 나경원이 된다고 제가 2달 동안 떠들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사실. 그랬더니 나경원이 그 영향인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급 사과문 올렸습니다. 나경원 후보께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응원에 떨어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안철수, 오세훈을 골고루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썼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경원이랑 그 박영선이 붙는 게 최상의 좋은 구도였다고 그림이었는데 생각이었는데 어쨌든 오세훈 이제 안철수 단일화를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나경원이 되면 안철수도 이길 거라고 봤어요. 단일화에서.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안철수를 지지하는 지지층 대부분이 국민의힘 지지층이잖아요. 당원이고. 근데 오세훈보다는 국민의힘 정체성 면에서 나경원이 더 있습니다. 우리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국민의힘 핵심 당원들은 오세훈보다는 나경원을 더 지지할 거라고 봤어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 안철수와 나경원을 둘이 실제로 무대에 올려놓고 봤을 때 우리 쪽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할 건가? 나경원이라고 봤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경원이 올라오면 안철수를 이길 거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나경원이 안철수를 꺾고 박영선이랑 붙으면 우리는 그냥 완승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상황이 되면 안철수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그렇죠.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제 나름대로의 통수를 돌려보자면 네. 안철수가 그렇게 원하는 아름다운 경선을 위해서 원래 이제 둘이 합쳐진다고 하는 건 합당을 하겠다는 얘기고 합당하면 오세훈은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오세훈은 사실은 여기서 접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안 접어준다고 치면 안철수가 한 번 더 양보하고 대신 나 대선 후보 시켜줘. 이런 방식으로 위치를 업그레이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러려면 본인이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하든지 들어가야죠, 아니면 이제. 합당을 해야 되는 네. 상황인데 그거는 김종인 위원장이 김정인 안 위원장은 받아주는- 어차피 네. 비대위원장이지 공식적인 결정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제가 너무 그 추론이 좀 어려운 건가요? 송 작가님의 그런 말을 뭐라고 그러냐면 부질없는 소리라고 그래요. 심하게 때리시네. 그래서 저도 부질없는 소리를 좀 할게요. 네. 이런 거죠. 안철수가 국민의힘과 이제 마지막 협상의 최대 쟁점은 뭐냐면 당명을 앞에 쓸 거냐 말 거냐 이건데 국민의힘으로서는 안 쓸 수가 없고 안철수는 쓸 수가 없고 이렇게 돼요. 근데 결국은 안철수가 왜 이렇게 2번, 4번 이 논쟁에서 굳이 4번을 고집하느냐. 수그리고 들어가면 담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본인은. 그래서 본인이 세석 정당이지 않습니까? 저기 103석. 그래서 세석으로 103석을 먹어야. 이 사람이 2석으로 102석도 한번 먹은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우가 고래를 먹어야 본인이 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식가 새우였어. 네, 그래서 본인이 단일화에서 이기고 서울시장이 되면 국민의힘은 급속하게 와야 되고 그리고 본인 중심으로 다시 정계 개편이 일어난다.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장 찍고 대선 가자 이거예요. 자, 그럼 변수가 생겼다고 치고 예를 들어
이제 예상하신 대로 안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쪽 승리에는 크게 변수가 없는 거 아닐까요? 좀 고려해야 될 변수가 생기나요? 이제 우리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 밖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무망한 일이나 네. 어쨌든 안철수가 올라오면 안철수에 대한 대응 전략, 오세훈이 올라오면 오세훈이 올라오는 대응 전략을 쓸 텐데 제가 또 민주당의 핵심 의원으로서 미리 공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 들어봐서는 네. 사실상 당대표 같아요, 지금. 아, 그렇습니까? 네. 당대표라서 문제시지만 아무튼 저만 하나 지금 찍으면 됩니다.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지금 얘기 잘 되고 있어요. 난 아무 말 안 했어. 이분이 하셨어요. 비서실장까지 정해놓고 계셔요. 예. 난 아니야. 하여튼 모든 걸 제가 다 잘하고요. 네. 민주당이 이기는 승리 이런 건 다 제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자꾸 이렇게 기시감이 들지? 난 정청래 의원이랑 얘기하는데 왠지 거울 보고 얘기하는 듯한 느낌 자꾸 분명한 건 드네. 내가 방송 남자 복은 없는 것 같아. 파트너 복이 없지? 파트너 복이 없어. 이렇게 아니, 방송에서 우리는- 만난 남자들 다 우리는 이모양이야. 야당복은 많아요. 그러네요. 민정 아나운서가 뭐 남자복이 있든 말든 뭐 상관할 바 아니고요. 네. 네. 이런 진취적인 태도 좋아요. 네. 저희가 늘 소통을 하긴 하는데 듣긴 하고 말은 내 맘대로 하거든요. 네. 근데 문희정 아나운서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고생한 것 같아. 왜요? 예? 얼굴이 많이 야위셨는데. 맞죠? 네, 맞아요. 저희 방송이 좀 하드 트레이닝이긴 합니다. 데일리기도 하고. 극기 훈련하고 막 그럽니까? 네. 심하게 고생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기 어디야 그때 합정동에 있을 때 그때는 얼굴이 이제 얼굴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좀 마르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정기적으로 늙기도 했어요, 그 사이에. CF 그렇지. 이게 방송 광고 CF를 하는데요. 1년 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틀려 그래서 그 광고를 리뉴얼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방송 굉장히 잘합니다. 네네. 아니 뭐 그거야 최고죠. 네. 자 그러면 조금 이제 현안적인 다른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이제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는 여전한 거고요. 아니 이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잘 참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마만큼 통제를 근데 하고 왜 있다고 이렇게 봐주는데. 말을 재미없게 해요, 오늘따라 송 작가님. 그런 거야? 응. 나 지금 말려서 그런가 봐. 긴장하지 마. 왜 이렇게 긴장하지 마. 긴장하세요? 한 가지 있잖아요. 출연자로서 니들끼리 먼저 싸우고 정리 좀 하고 얘기하세요. 니 내 앞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 이거. 방송 얘기가 아니잖아. 원래 늘 셋이서 하던 방송인데 원래 이게 이제 좌청룡 우백호였는데 오늘 청은 세네. 굉장히 오른쪽 귀가 이쪽 귀가 윙윙거릴 정도로 세네. 네. 아니 근데 제가 지금 니들 그랬잖아요. 영어로 니들이 바늘이에요, 바늘. 네, 바늘. 바늘, 리들 앤 스레드. 바늘과 실. 예. 그래서 바늘과 실처럼 좀 잘 좀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예. 저는 원래 실없는 사람이라서 그건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이거 무슨 말 하려고 했는데 본론부터 쳐요. 본론적으로 정부에서 앞으로 이제 코로나 관련된 대책들을 마련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뭐 재난지원금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 뭐 경기 회복을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을 건데 당적 차원에서 입법이라든지 뭐 준비하고 있는 거 네. 국민들한테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내용 이런 거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우선요. 오늘 뉴스공장에서 나왔지만 뭐 기사는 별로 안 나와서 주목하지 않고 있는데 셀트리온 치료제, 코로나 네네. 치료제 로키네나주가 루마니아 감염병 총책임자 체르체르 박사가 굉장히 우수한 제품이고 그리고 치료 효과가 확실하게 있고 이 레키로나주 셀트리온 치료제로 코로나가 종식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이런 부분을 대서특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나라 좋은 꼴은 안 쓰죠. 그렇죠. 걔들이. 네. 그래서 올해 말쯤이면 코로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극복을 하고 일상으로부터 돌아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11월까지 70% 국민이 집단 면역이 끝나면 사실은 내년 봄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굉장히 길죠. 2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OECD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가 지금 국가부채는 1년 GDP 대비 빚을 얼마 냈느냐 했는데 우리가 45%. 그렇죠. 일본이 200%가 넘습니다. 부채 비율이. 우리가 굉장히 양호한 편이고요. 그래서 어떤 야당 의원 같은 경우도 50%까지 그냥 우리 합의하자 여야가.
그래서 5%면 수백조가 되거든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풀자 이런 게 이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확장 재정은 불가피하고 그래서 이번에 재난지원금은 국가가 그냥 지급하는 건데 앞으로 1년 동안도 그러면 건 바이 건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해야 되냐? 그렇지 않고 좀 법과 제도를 정비하자. 이게 영업 손실 배상제입니다. 그래서 요번까지는 국가 재난지원금 형태로 하고 그다음부터는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자. 영업 손실 배상제. 그걸 이제 선별적인 지급이다라고 이제 언론에서는 막 두들겨 까는데 아니요, 지금 이미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예. 네. 영업 손실에 대비해서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해주는 방식을 이미 유럽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영업 손실제도 있고요. 또 하나 장치가 뭐냐면 상생 이익 공유제. 그래서 그것도 이미 외국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연대 기금의 마련. 이것은 독일과 프랑스에서 이미 하고 있고요. 보험회사 등에서. 그래서 우리도 이런 세 가지 안전장치를 가지고 국민들의 이 피폐된 삶을 좀 이렇게 보상해드리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사회적 연대 기금을 가지고 무슨 뭐 공산주의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죠. 실제로는 강요되지 않고요. 독일과 프랑스도 보니까 예를 들면 어떤 보험회사에서 어느 정도 사회적 연대 기금을 내놔요. 그게 엄청난 또 광고 효과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선행을 함으로써 지금 삼성 같으면 한 10조 내놔도 네.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도움될 수 있는 충분한 만약에 재정이 삼성에서 되죠? 10조를 내놨다. 그럼 네. 10조 이상의 홍보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네,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우리가 굳이 그 기업들한테 손을 벌리지 않아도 기업들이 이 필요한 시기에 이러한 그 자발적인 참여를 해준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이게 시대적인 흐름인 것이 뭐냐면 몇 년 전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요. 전 인류를 통틀어서 전체 모든 민족의 공통적인 도덕적 가치가 뭐냐. 그래서 단어를 다 추렸답니다. 60, 70만 개를. 추려서 모든 민족, 모든 시대에 통했던 이 민족은 이게 아니다 그러면 빼고 공통의 것을 모았더니 7개래요. 아하. 그 7개 중에 뭐냐면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 웃 어른을 공경하자. 남의 물건을 빼앗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자. 뭐 이런 거래요. 7개. 그걸 압축 요약했더니 2가지 단어로 나왔어요. 협동과 연대래요. 그래서 이 협동과 연대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공유경제, 사회 공동체적 개념 이런 걸 봤을 때 지금의 시대 정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가 뭐 기본소득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 자체가 바로 협동과 연대의 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도 사회 공동체 같은 구성원으로서 아니 삼성은 땅 파서 돈이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소비자, 국민들이 뭘 사줘야 먹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 소비자를 위해서 소비자가 건강한 소비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더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사회적 연대기금 이게 좋은 취지로 돈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연스러운 사회적 흐름이 형성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사람이 하나 있죠. 그 분이 지금 그 죄수복을 입고 있어가지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접니다. 아, 제가 계속 이거 얘기하고 다니고 있어요. 현금을 좀 내놔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현금이 저는 없는데 현금 있는 사람들 좀 내놓으라고. 아, 지금 돈 없는 두 남자가 뭘 얘기를? 왜? 돈 없는 두 남자가 무슨 돈 아니, 내놓는다는 저도 한 얘기를? 10조를 예. 벌어서 한 5조 정도를 출연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근데 우리 송 작가님은 예전에 비해서 살림이 많이 폈나 봐. 양복이 좀 비싸 보이는데? 네, 저가 기성복을 이 양복 입기 입은 거다 때문에. 처음 봤어요 이거. 아니 저도요. 저도 그 당시에 양복 입을 처지가 아니었어요. 아 양복 입을 처지가 아니었어요? 네, 왜냐면 뭐 그런 아픈 과거는 이제 좀 미뤄두고 얘기를 양복 하도록 입었으니까 하고요. 빈대떡집 앞에 가서 매 맞고 있으면 되겠네. 네. 너무 올드해. 몰라 이런 거? 오늘 유머는 실패한 걸로. 네. 이게 한 사람만 해야 재밌는데 네. 둘이 코드가 같으니까 네. 너무 익숙해서 리액션이 안 나오잖아 지금. 예, 좀 네. 힘들고요. 옛날 사람 두 분 모시고 네. 하는 게. 누구도 좀 예. 때와 장소를 가려야 되겠구나. 네. 네. 네, 상대를 파트너로 골라가면서 해야 돼. 근데 진짜 오늘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제일 듣고 싶은 얘기가 윤석열 검찰총장 사임과 관련된 얘기일 것 같아요. 네. 예. 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정청재 의원님 굉장히 뭐 예언 작두 타셨다. 예언보다는 지금 왜 윤석열이 이 시기에 이 예. 카드를 꺼내놨는지 가장 후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수청 가지고 괜히 지금 본인이 백주 되나에 막 본인 눈을 찌르고 있어요 지금. 네. 중수청법은 지금 발의도 안 됐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아직 안 됐죠. 아직 안 됐어요. 오, 난 지금 그리고- 표결 앞두고 있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요. 언제 제출하겠다는 것도 없어요 지금. 근데 본인이 이제 계속 이 관심을 받다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계속. 한동안 존재감이 또 사라졌었죠. 그렇어요. 예. 그러니까 중수청법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중수청법을 드러내놓고 실체도 없는 중수청법을 막 때리면서 나 이렇게 때리고 있거든 나를 봐주세요. 그리고 안 봐주니까 계속 눈을 찌르고 막 이러고 있는 거다. 변태야? 그런데 예. 아무튼. 확실히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떡갈나무 잎을 먹으면 바로 취하게 돼 있어요. 오늘 그 꼴인데 사실상 정치 참여 선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패작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위치에 있든 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심플하게 윤석열이라면 제가 윤석열이라면 중수처법이가 안 됩니다 하고 그 얘기만 딱 하고 제가 막으려고 했으나 끝내 못 막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러갑니다. 그 얘기만 해야 돼. 그리고 한 달 동안 잠수를 타야 돼. 아하. 그러면 잠수를 타면 조중동 이런 데도 엄청 띄워줄 거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은 밥은 먹고 있을까? 뭐 강아지랑 산책을 가고 있을까? 별별 이슈를 다 내잖아요. 그래서 짐작하게 만들고 추론하게 만들고 또 그 추론이 추론을 더하고 소설 쓰게 만들고 그런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패를 너무 깠어요. 아니 근데 과연 혼자만의 결정으로 그 사임을 결정을 했을까요? 함께 의논한 세력이 있지 않을까요? 두 사람하고는 논의했겠죠. 장모님하고 부인님하고. 네. 왜냐하면 떠나면 이제 그분들도 수사를 받아야 되고 뭐 이럴 그렇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아직 공소시효가 만료가 안 됐죠. 그래서 가족 회의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데 뭐, 어쨌든 고스톱을 칠 때도 패를 보이면 그 돈을 잃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죠. 오늘 패를 네. 너무 빨리 보였다. 왜? 왜 빨리 보였을까요? 그러니까 선수가 아니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지금 한간에 나오는 얘기는 이미 그 징계에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수표를 날린 거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이거를 수리 안 하고 그냥 주저앉을 것이다 라는 예측도 있거든요. 저도 이제 사실은 주저앉히실 걸로 봐요. 옛날에 그 홍남기 때도 즉각 그렇고. 수리했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수리가 끝난 거잖아요.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제 정확하게 실업자가 된 거죠. 아니 근데 그 말로는 법원에서 그 판단이 끝나기 전까지는 저 수리가 안 되는 거다. 그래서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 효과가 이제 없어졌죠. 그렇죠. 어떤 판결이 나든 그렇고 저는 안철수의 전철을 밟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그래서 국민의힘은 들어가지 않고 외곽에서 변죽을 올리면서 제3지대 후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을 포지셔닝하고 그리고 나서 안철수와 꿍짝꿍짝하고 그래서 이제 뻔하거든요. 반기문의 타산지석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외부에 노출 행보를 하지 않을 것 같고 한 2, 3주를 집에서 그냥 텔레비 보고 있다가 괜히 개 끌고 나가서 사진 한번 찍히고 그렇죠.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이러저런 뭐 예를 들면 현충원을 간다든가 뭐 하나 이런 이제 이곳저곳을 찾아다니고 또 이곳저곳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차 마시고 그런 것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검찰총장이 아닌 윤석열이 그 정도의 어떤 값어치가 있다고 한 판단할까요? 2주 정도는요 지지율이 많이 뛸 겁니다. 아하. 그분 그 벨소리가 날 좀 보소라고.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그 반기문이나 황교안 뭐 이런 케이스들을 봤을 때 짐작하건데 공무원 출신들은 사실 정치인으로 딱 데뷔를 하고 나면 사실은 정치인들이 본인이 돈은 없어도 많이 베풀어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돈이 사실 많이 나가는 자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자기 돈 쓰는 거 굉장히 아까워하셔가지고 길게는 못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본전 생각이 나죠. 그리고 공무원은 항상 노심초사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노심초사 복지부동 전체 공무원은 아니고 일부 공무원들. 일부. 네. 예. 근데 이제 윤석열은 이런 거죠. 검찰총장일 때는 안티 문재인 체제로서 보수 극우 이런 데 지지를 다 모여봤다가 이제 아닌 n분의 1로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에 대해서 굳이 100% 지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거기서 거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한 1, 2주는 지지율이 반짝 올라갈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리막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예언했죠. 윤석열도 이제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뭐
반드시 안철수와 윤석열의 조합을 통해 가지고 온갖 종류의 퓨전 떡국을 통해 가서 완전히 잔치상을 망치길 바라고요. 우리 쪽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낙연 당대표가 사임을 하고 비상 체제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는데 당내에서는 어떻게 해야 맞습니다. 됩니까? 예. 그래서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제 임시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재보궐선거 끝나고 5월달에 전당대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낙연, 김태년 공동 선대위원장 체제로 일단 선거 때까지는 굴러간다. 그러면 이제 5월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당 대표에 출사표를 던지실 분이 많으실 텐데 네. 의원님도 그 중에 한 분이라고 저희가 미리 생각하고 이런 있었을까요? 거예요. 네. 뭐냐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당대회 나올 당권 주자들이 언론에 공개적으로는 아니지만 네. 비공개적으로 물갈퀴를 많이 휘갈기고 다니더라고요. 아 벌써부터. 네.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저는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코앞인데 전화 걸어서 서울시장 선거 열심히 뛰자 이 말 할 시간에 나 당대표 나갈 테니까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민망한 일 아니냐. 그래서 재보궐선거 끝나고 나서도 한 달 이상 기간이 있어요. 그때 선거운동 하시라. 그래서 나는 서울시장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다른 부분은 무념무상이다. 너무 멋져 보이는데 이럴 때는. 너 원래 멋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4월 7일 날 밤 12시에 나는 나갈 건가 안 나갈 건가 그때 결정하겠다. 난 나가겠다는 소리로 왜 자꾸 들릴까? 너무 센스가 오버 센스인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네. 아니, 그러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싫은 소리 몇 번 했어요. 다른 후보들한테. 지금 그럴 정신이 어딨냐,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 올인하자. 그리고 나 당대표 도와달라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 중지해달라. 그리고 그때까지 진짜 우리 똘똘 뭉쳐서 우리 서울시장 선거, 부산 선거시장 올인하자. 그렇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의원들한테도 그런 부탁이 오면 나처럼 얘기해달라고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 부탁하는 의원에게 지금 서울시장, 부산 선거시장이 코앞인데 어떻게 나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냐.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중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라고 내가 얘기하고 있어요. 역시 겸손을 실천하시는 참 정치인이십니다. 참 이렇게 이제 약간 조금 정제된 질문에 정제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방송에 와 계신 많은 분들이 솔직하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네. 근데 살짝 외람될 수도 있고 신뢰가 될 수도 있는데 드리자면 밖에서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내부에 같은 민주당 배지를 달고 있어도 저 사람은 정말 민주당 편이 아닌 것 같아, 우리 편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의원님들이. 푸른 과일. 일명 수박 의원? 네. 뭐 우리는 말 안 했어.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걸러내라.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그분들의 분노가 크거든요. 그래서 정체를 밝혀라. 그리고 계속 지켜보겠다. 그러면서 누군지 계속 견제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런 바깥에서 하는 국민들의 얘기가 의원들한테 영향을 끼치는지.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 폭탄, 그걸 이제 문자 행동이라고 그러죠. 네. 이 문자 행동을 최초로 제안한 게 접니다. 2008년도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밧줄 묶었을 때, 그때 광우병 있고 막 4대 강이고 할 때, 그리고 아까 제가 신문법 제가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MB 정권 때 언론장악 시나리오가 뭐냐면 정현주 사장 쫓아내고 그 다음에 정청래가 만든 신문법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그래서 종편 만드는 거였어요. 그 미디어 악법 날치기 처리할 때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밧줄을 묶고 저항했거든요. 그때는 국회 선진화법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중국 유학 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음 아고라에서 활동할 때인데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줘라. 그리고 용기를 내라고. 우리가 뒤에서 바치고 있다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랬는데 그때 의원들한테 제가 들었어요. 문자가 막 5,000개씩 왔대요. 그래서 용기가 났대요. SNS 운동 효시가 네네. 정청래 의원이 중국에서 그랬어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 번호를 누가 빨리 캡처해서 공개해라. 그래서 국회 수첩을 누가 입수해가지고 다음 아고라에 그걸 다 공개했어요. 근데 이제 의원들은 제가 공개한 줄 알고 있더라고.
저는 제가 하지는 않고 그냥 네. 시켰어요. 네, 그럼요. 원래 그리고 이제 그것을 좀 잊혀질만 할 때 제가 국회의원 사용법 썼잖아요. 컷오프 돼 국회의원 이제 안 됐을 때 거기에 보면 제가 국회의원들은 문자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 그래서 문자를 보내시라. 그것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한 방법이다. 굉장히 신경 많이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자를 보내고 그분들에 대한 지적을 하면 할수록 그 파란 분들이 익어가는 속도를 줄이거나 그분들을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려놓을 수 저 있을까요?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제가 실제로 그럽니다. 아, 왜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요즘 문자 많이 받으시죠? 네, 그래. 그러면 죽겠다고 그래. 조금 이제 그 지금부터는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네. 애청자분들이 이제 직접 올려주신 네. 간단한 좀 질문들을 간략하게 좀 대답을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이제 마포구 마포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마포의 맛집 한 5군데만 소개해 주시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마포에서요. 네. 상암동부터 제가 서강동까지인데 네. 저는 사실은 국회의원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 제가 가는 집만 가요. 그러니까. 미용실도 13년째 지금 다니고 있어요. 한 집만. 네. 그래서 제가 차라리 그게 나아요. 정치 사상은 굉장히 진보적인데 생활 속에서는 변화와 개혁을 싫어합니다. 제가 이제 지갑도 지금 새로 이제 만들었는데 30년 쓰던 지갑을 너덜너덜해서 이제 헤어져가지고 못 써서 하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국회의원이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네. 제가 그걸 못 하겠어요. 많이 안 다녀보셨구나. 속 보이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괜히 표 장사하는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그래. 한 집만 가요, 제가. 그냥 여기 맛있어서 그리고 늘 다니던 곳이라서 선거철만 그러면, 되면 시장 가서 오뎅 처먹고 국밥 순댓국을 왜 맨날 그거 먹으러 가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저는 선거운동은 의정활동을 잘해서 그 마음의 지지를 얻어야지 그렇죠. 그런 방법은 안 좋고 그리고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장례식 결혼식 때도 가야 되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만 갑니다, 솔직히. 아니 근데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르는 사람 장례식장에서 절하는데 괜히 속 보이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나봤던 사람, 아는 사람만 가요. 제 원칙이. 근데 결혼식 워낙 때도 많이 만나고 다니셔서 많이 그러니까 가셔. 많이 가게 되는데. 지난번 선거 유세할 때도 맨날 홍대역 앞에만 저녁 때 되면 있어가지고 매일 지나면서 보니까 정 들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그때 도는 네,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네. 모이니까. 그런데 이제 맛집 얘기하면 예를 들면 저는 상암동 주민편익시설 앞에 있는 쎄쎄쎄라는 데만 가요. 쎄쎄쎄. 호프집. 호프집. 호프집을. 네. 근데 거기 이제 상암동에 방송국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방송국 그 거리를 조성한 것도 저예요. MBC 본사를 다른 데로 갈 걸 상암동에 유치한 게 저거든요. 그래서 방송국 PD들, 연예인들, 개그맨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룸이 없어요. 그냥 조그만 선술집 한 5석인가 6테이블 정도 돼요. 거기를 저는 주로 가요. 쎄쎄쎄. 네. 네. 쎄쎄쎄 여러분들도 정청래 의원을 격없이 만나보실 수 있는 거기서 기회가 그래서 많이 있으니까. 만나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쎄쎄쎄를 찾아가는 걸로. 네. 자, 다음은 이건 좀 이상한 질문이가 있는데 제가 받은 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당내에 내각제 개헌 움직임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 그런 어허. 얘기가 있나요? 허허. 뭐 그냥 찌라시 같아요. 그래요? 그래도 일부 뭐 말 도는 게 있는데 전혀 없지는 않고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전혀 네, 없으시다 그런데 너무 입니다. 시간 낭비하실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정청래 의원 몰래 할 수도 있잖아. 나 몰래 하는 일은 없어요. 정청래 레이더를 피해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네. 우리는 네.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가슴속 언어를 끄집어내거든요. 그래서 저 몰래 할 수는 없어요. 정말 혀로 나오는 단어네요. 정말 감동이 뇌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목에서 느껴집니다. 자, 다음은 국회의원 삼선금지법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있었습니다. 삼성 금지법 생기면 못 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제가요. 지금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법안 발의 1등입니다. 네. 네, 그거는 뭐 늘 자랑은 전교 스러운 1등이에요, 거죠. 제가. 네. 113개를 냈는데 숙제를 많이 냈지 평가를 A 받은 건 아닌데. 아니 근데 이런 거예요.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법을 5배 많이 냈다 그러니까 통과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많이 내야 많이 통과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네. 발의 건수도 1등 할 건데 통과 건수도 제가 1등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내는 법은 예를 들면 제 페이스북이나 딴지일보 게시판에 대해서 이러이런 민원법이 있으면 주세요. 그럼 제가 내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냈어요. 이런 생활 속의 불편함. 예를 들면 도로가 아닌 폐차하는 견인이 불가능하대요.
아파트 입구라든가. 그렇죠. 그런 뭐 차들 도로변 많죠. 옆변. 버려진 네. 차들. 그래서 그거는 견인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오. 민원에 들어와서 댓글에 있는 댓글법이에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해도 법을 많이 내고 또 이슈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법으로 이건 규제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법은 바로바로 또 내요. 그리고 또 제 보좌관이 입법 머신이에요. 지금 와 있어요. 앞에 있는데 저기 앉아 친구가 계신. 이제 아주 강인한 사람이에요. 여군 대위 출신이에요. 아하. 100km 행군까지 했대요. 중대장 하면서. 전 진짜 체력 강하신 체력이 분이 강해요. 진짜 부럽더라고요. 예. 체력이 강해야 법을 많이 내요. 그건 맞아요. 이게 의외로 극한 직업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법을 많이 낸 이유는 뭐냐면 통과 여부를 떠나서 논란해보자. 논쟁해보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당이긴 하지만 그래서 국회의원이 지금 장관으로 많이 가 있긴 하지만 이게 과연 옳은 거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장관 가면은 의정활동을 못 합니다. 그러면 지역구 사람들은 국회의원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근데 이게 과연 맞는 거냐. 그래서 국회의원으로 그 지역 주민들은 국회의원을 뽑았지 장관을 뽑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게 옳은 거냐. 겸직 금지가 필요한 부분이 그래서 있다라는 것이죠. 장관으로 가지 말자. 법으로 한번 이거 금지해보자. 이런 법도 냈고요. 방금 지금 나온 게 뭐냐면 왜 시장, 군수, 구청장들만 삼선하면 안 되냐. 그러면 국회의원도 삼선하면 안 되지. 네. 아니면 지역구로 옮기든가.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참정권의 침해거든요. 이건 헌법에 나는 위반된다고 봐요. 그래서 시장, 군수의 삼선 제한을 풀자. 차라리. 오히려 저쪽을 풀어주자. 풀자. 그래서 그 법을 냈어요. 국회의원들은 무지하게 싫어할 거예요. 예를 들면 광역의원 보좌관 한 명 주자.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이 이걸 못하게 했어요. 왜? 호랑이를 키우면 안 된다. 올라오는 새싹을 키워주기 싫은 거지. 국회의원 지역구에 2명의 광역의원이 있습니다. 마포, 을 그러면 서울시의원이 2명 있어요. 그렇죠. 근데 국회의원은 9명 보좌관을 쓰면서 지역구의 반의 유권자인 시의원에게는 한 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19대부터 광역의원에게도 보좌관 한 명을 주자. 그래야 입법활동이라든가 조례활동, 예산감시활동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국회의원들이 더 반대해요. 왜 지역을 자주 못 가니까. 그럼 보좌관을 두면 이 사람이 날 잡아먹는 거 아니냐. 야, 이게 무슨 그 기업 비밀 빼내고 남의 장사하는데 터 가로채고도 그래서 아니고. 어느 정도 지금 됐어요, 그게. 네. 예를 들면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들이 좀 싫어하는 그런 법도 한번 내보자. 이런 거고. 그래서 국회의원도 삼선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 위반이거든요. 그 참정권 제한이고.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 삼선 연임을 풀어야 된다. 그것도 왜 했느냐? 3번 하고 나면 국회의원보다 지역에서 힘이 더 세지는 거예요.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이익법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3번 하고 나면 대부분 국회의원의 길로 이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접어드시는 오히려 분들이 3번 하고 많잖아. 국회의원 잡아먹으려고 네. 출마하는 경우가 있어. 차라리 냅둬 그냥. 그러니까 구청장도 계속 하시라고. 6선 하도록. 네. 그 한마디로 3선 이상 나는 해야겠다. 네. 나는 난 이게 사선도에, 천직이다. 네. 아니, 다음 이제 경자년까지 국회의원 하겠다. 설령 국회의원 삼선 연임법을 하더라도 나는 해당이 안 돼요. 연장이거든요. 그렇지. 나는 그렇지. 퐁당퐁당이니까. 퐁당퐁당이니까. 야, 이거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략적으로 알고 있었네, 이분이. 그러니까 여기에 걸린 사람들은 그렇게 나처럼 떨어지지 그랬어. 중간중간. 야, 어떻게 이렇게 짝짝 들어맞지? 에이, 마포 국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의원님이 국회의원을 해주시는 게 좋죠. 네. 아니 근데 마용성 이게 떴잖아요. 사실은 제가 그 연트럴파크 경의선 숲길공원 그것도 제가 만들었잖아요. 원래는 지상 2층으로 가는 거였어요. 지하화를 하고 그 윗공간 남은 데를 공원 만드는 게 초선 때 공약이에요. 그게 이제 10년 만에 실현이 돼서 이번에 박영선 후보랑 이제 가서 철길도 걷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포가 뜬 이유가 MBC 방송국이 상암동에 가고 방송가가 되고 또 연트럴파크 등 7.4km 구간이 경의선 숲길공원이 되면서 환경 개선이 되면서 여러 가지 뭐 집값도 올라가고 환경이 많이 좋아졌어요. 네, 제가 새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마포가 굉장히 뜨는 핫플레이스가 된 거죠. 세네시. 다 제 원죄입니다. 네. 자, 계속해 가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는 개신교 신자신데, 좀 개신교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종교인 과세에 대한 법안이 왜 자꾸 통과가 안 되느냐에 대한 얘기들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한때 뭐 김진표 의원이 반대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우리 지지자들한테 뭐 굉장히 크게 혼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바로 돼야 된다고 보고 저는 뭐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제가 상암동 교회를 다닙니다. 그 TBS 그 교통방송 건너편에 있는 또 교회에도 신도 드는 거 아니야? 이걸 방송 나가가지고. 그럴 수도 아니 있지. 근데 건강하게 다니는 사람 많아요. 네. 일부 몰지각한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문제지. 그래서 저희 상암동 교회 담임 목사는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기총 있잖아요. 여기 소속이 아니고 예전에 무슨 광화문 집회인가 뭐 하고 그럴 때 한교총이라고 거기서 기독교인으로서 미안하다고 국민들에게 사과한 적이 있거든요. 네. 저희 목사님이 그거 주도하신 일이에요. 주변 분들까지 다 영향을 받으시는군요. 자, 그럼 국제적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미얀마 사태가 마치 이제 우리 5.18 광주 운동 때의 그 아픔을 다시 이제 되짚어가고 있는 듯한 어떤 행보를 가고 있는데 직접 민주화 현장에서 참여하셨고 뭐 고초를 많이 겪으신 분으로서 미얀마가 지금에 있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뭐 방법 아니면 그들한테 줄 수 있는 지원 있을까요, 우리한테? 보통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노예제는 스파르타쿠스 반란, 그 노예제의 수많은 피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보통평등 직접 피밀 투표권을 갖기 위해서 2000년 넘게 많은 사람들이 싸웠거든요. 그리고 여성이 투표권을 갖기 위해서 수많은 여성 운동가들의 희생이 있었고, 그런데 결국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거스릴 수 없는 대세, 물결이기 때문에 그 기간과 피해의 정도가 차이가 날 뿐이지 결국 미얀마도 민주주의 정부를 세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이 시대와 그리고 인종과 민족을 떠나서 민주주의는 그냥 발전 경로예요. 민주주의라는 게 딴 게 없어요. 독점에서 분산으로 소수에서 다수로 의사결정을 하자는 거거든요. 정치라는 것은 의사결정 또는 의사결정 과정의 모든 행위거든요. 입법, 행정, 사법을 한 명이 틀어주고 있었던 왕정에서 그리고 모든 국민이 직접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대의민주주의 대표자를 뽑아 보내는 이런 시대에 미얀마는요 마치 우리 유신 정권, 박정희 정권 때 유정예를 연상하거든요. 군부에서 몇 명 할당을 해서 국회의원을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결국은 오래 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미얀마 민중들에게 지금은 고통일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고 미얀마에도 민주정부가 들어설 날이 곧 올 것이다. 힘내시라, 용기 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근데 이게 미얀마까지 전달은 되나? 지금 사실 미얀마에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 내에 와 계신 많은 미얀마 분들이 간절하게 이제 적어도 한국 정부가 군부 쿠데타를 용인하는 모습이라도 안 보여줬으면 좋겠다를 얘기를 하고 계시고 사실은 우리가 방송에서 계속 미얀마 사태에 대한 얘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본국에 전달을 해주시거든요. 사실은 한국이라는 곳에서도 계속 주의 집중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러면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의원들이 릴레이로 뭘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도 송 작가 좀, TV에서 그걸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그래서 저희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들고. 저희 방송에서도 모금 운동 같은 걸 해보자라는 우리 이제 그 시청자들 모임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모금은 아니더라도 아이스버킷은 아니겠지만 어떤 형태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할 해요.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게 네. 되면 반드시 송 작가 TV에서 한번 해보시죠. 예, 저희가 하고 정청래 의원님한테 리트윗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 제가 쿠바를 갔을 때 어떤 젊은 작가가 영화도 만들고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하와이 사탕수수밥만 기억하는데 거기에서 쿠바 쪽으로 넘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 후손들이 살고 있거든요. 네. 우리 옛 조상 중에 네. 하와이에서 그쪽으로 가신 분들이 근데 2세, 3세, 4세는 얼굴은 다 쿠바 사람이에요. 얼굴 모양은. 근데 그분들이 떠듬떠듬 한국말로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한국에 피가 흐르고 있다고. 근데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하는 알 수도 없는 그 쿠바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보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젊은 작가가 쿠바를 갔을 때 택시 기사가 그 후에 했대요. 그거 가지고 이제 영화도 만들고 했었는데, 우리도 100년 전, 50년 전에는 외국 나가서 굉장히 고생하고, 소독으로 간 간호사,
광부 뭐 이런 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 나라에 들어와 있는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이런 동남아시아의 노동자들 정말 잘해줘야 되고 우리 옛날 고생했던 것을 생각해서라도 그리고 또한 우리가 80년 광주를 겪은 나라 우리 민중으로서 미얀마와 연대하고 이러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만 우리의 정치 상황만 얘기하기에는 우리나라가 국력도 너무 커졌고 책임성이 있어졌어요. 그럼요. 예. 그리고 윤리적인 모두가 책임도 가져야 우리를 돼요. 보고 배워서 그렇습니다. 제2의 한국이 되려고 노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가 잘해야겠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더더욱 대한민국이 많은 국가들에게 희망의 또 증거가 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배우고 싶은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막 좋은 얘기만 너무 이렇게 하니까 정청래 의원을 모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더 또 무례할 수 있는 질문을 네.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매주 하태경 의원님도 만나시고 사실 정청래 의원님 저는 가끔 뵈면은 성격이 좋으신지 비위가 좋으신지 우리는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하고 너무 예리한데? 너무 어떻게 저렇게 노골적인데? 살고 계실까? 오.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그래서 저는 속으로 진짜 무슨 생각으로 그 상황을 버텨내고 계신지가 진짜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그들이 개인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좋아요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속으로 정말 본인을 다스리는 뭔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 상황을 마주치시는지. 지금 내일부터 하태경 의원 못 만나게 되는 수가 있어요. 아니 하태경 의원뿐만 아니라 사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이 국회 그 의사당에 가득 차 있잖아요. 저는 거기 꼴도 보기 싫거든요. 지나가면은. 문희정 아나운서는 뭐 밥 먹고 화장실 안 가요? 화장실 가죠. 네. 이런 거죠. 제가 희생과 봉사 정신 첫 번째. 왜냐면 똥통분의 비애다. 와우. 왜냐면 제가 사실은 국민의힘의 소위 말하는 스피커, 전문 용어로 이빨, 3명을 제가 혼자 다 맡고 있어요. 하태경, 권성동, 장제원. 진짜요? 와, 극한 직업이다. 고정 프로를 제가 뉴스공장은 하태경, KBS 사사건건은 권성동, 그다음에 YTN 알고리즘은 장제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름만 들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혈압이 쭉 올라오거든요. 자 그런데 어차피 방송이라는 것은 여당 의원 한 명만 못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양측이 그렇죠. 다 있어야죠. 그러면 그런 자리는 내가 가주마. 괴롭더라도. 이거 희생이었네. 이분이 나이트간 게이였어. 아니 나이팅게일이었어. 나이팅 게이? 아니 나이트간 그러니까 게이. 보세요. 제가 안 가면 누군가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차라리 내가 가겠다. 그리고 첫 내가 번째. 한번 가봤으니까 또 가겠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가야 안심이 된다. 다른 사람이 가면 당하고 올 수 있잖아요. 또 멱살 잡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능히 제압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도 있고. 야.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제가 3사람을 상대하잖아요. 네. 한 사람 상대하기도 버겁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근데 속 시원하게 얘기해줘서 고맙다. 이런 게 많고요. 그래서 문희정 아나운서가 저한테 감사의 표시를 해야 돼요. 이거 맞아. 옛날에 똥찌개 지고 다니는 분들한테 감사해야 돼. 그분들이 그거에서 돈 번다고 더러운 일 한다고 우리가 욕할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밭도 건강해지지만 우리 똥도 누군가 치워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싼 거 자기가 치워 그러면 문희정 아나운서도 다 그 일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우리가 상대하는 것보다는 정청래 의원님한테 떠넘기는 게 낫겠네요. 네. 꾸준하게 치워주시기 근데 진짜 바라겠고요. 화는 안 나세요, 솔직히. 난다 그러면 안 되지. 프로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공 차면서 얄미운 선수가 없겠습니까? 태클 깊이 들어오고 그렇다고 그 사람 멱살 잡고 싸우면 손흥민까지 되면 너무 훌륭한 훅 갖다 선수입니까? 대는데. 네. 그렇죠. 네. 아무튼 우리 그래서 저는 정치는 절대 못하는 거예요. 네. 예. 손흥민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손흥민의 클래스인 걸로 하고요.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민주정부 시작이 이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의 시작이고 앞으로 이제 30년 또는 50년 이상 해나가야.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앞으로 영원이라니까요. 아니 그 다음에 더 훌륭한 네. 진보적인 정권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지금 있는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30년 이상 해야 된다, 50년 이상 해야 된다 말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압도적인 차기 정권의 승리와
어떤 그 정권 창출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 안에서 민주당의 역할, 의원님의 역할 대승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걸 통해서 의원님의 궁극적인 정치의 이상, 목표 아주 대포 쏠 수 있는 대로 핵폭탄처럼 크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문희정 아나운서 지금 그 옷 입고 있잖아요. 그 옷 만드는데 관여한 사람이 몇 명쯤 되는 것 같습니까? 꽤 많겠죠. 예. 몇 명? 그래도 한 100명쯤 되지 않을까? 100명 써? 100명, 네. 한 많이 100명 썼어, 쓰죠. 그 정도. 제가 강의가 끝날 때쯤 제가 강의도 참 많이 다니는데 끝날 때 단골 질문이 그겁니다. 당신 지금 시계 차고 있는데 이 시계 만드는데 몇 명이 관여한 것 같아? 근데 이건 맞출 수 없는 답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만들었다. 그러면 옷을 지금 저렇게 만드는 기술은 어제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어온 거죠. 그렇죠. 거기에 관여한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내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쌓아온 지식을 내가 손쉽게 내가 습득한 거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인들 내게 아니다. 내게 아니다. 저 옷을 만들려면은요,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배가 있어야 돼요. 배를 만들려면 쇠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철광석 광부가 있어야 돼요. 수많은 부품이 있어요.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 따지면은요, 이루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과 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옷도 입고 시계도 차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1년 365일 24시간 하루 동안 내가 만들어서 쓰는 물건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농사 짓고 사는 사람 말고는 누군가가 만들어준, 누군가의 열정과 땀으로 만든 것을 내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사회 공동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축구 경기로 치면 혼자 단독 드리블 기회가 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단독 드리블 기회는 없습니다. 항상 팀플레이죠. 그러면 손흥민도 있어야 되지만 케인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팀워크를 짜서 일하는 거거든요. 근데 너는 왜 공격 안 해? 라고 수비수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왜 손흥민처럼 골 넣지 못해? 하고 골키퍼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골키퍼는 슛 때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골키퍼한테 너는 왜 슛을 쏘지 않고 있냐고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역할과 포지션이 있는 겁니다. 민주당 180명 의원한테 너는 왜 정청래처럼 텔레비 출연 안 해?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제가 하는 거죠. 제가 초선 대선 때 최전방 공격수였어요. 다른 의원들한테 저는 너는 왜 공격 안 해?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맨 최전방에서 제가 공격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수비 보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민주당에 있는 180명 모든 국회의원들이 내 마음에 드는 국회의원이 된다 하는 것도 좀 내려놔야 돼요. 거기에는 보이지 않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도드라지게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민주당이라는 거대한 팀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다. 그 속에서 뻘짓하고 있고 수박 의원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들은 극소수화 시켜내는 것. 그것이 그렇죠?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주류가 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이 발언권을 얻지 못하도록, 영향력이 커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0명 국회의원인데 정청래 혼자한테만 박수 친다? 저는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아요. 그래서 민주당이라는 180석의 거대 여당이 움직이려다 보면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대형 항공모함은요, 각도를 틀 때 굉장히 느려요. 근데 돛담배는 바로바로 틀 수 있어요. 그래서 돛담배만 응원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정말 이건 믿으셔도 되는데 민주당 국회의원이 잘하려고 그러지, 박수 받으려고 그러지, 지지한테 욕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 논두렁 전기라도 받아야 국회의원을 한다는데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멍청하냐. 근데 댓글들 보면은요, 그 댓글 쓰시는 분이 제가 보면은 국회의원보다 한 몇백 배는 더 똑똑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국회의원들이 다 바보 멍청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댓글 쓰고 욕해서 시원하게 느낀다면 그렇게 하시는데 결국은 일을 되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드러나 있지 않지만 정말 좋은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의 역할은 그런 후배 국회의원들이 좀 더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박수도 받고 댓글로 칭찬도 받고 그런 의원들을 좀 제가 서포트하는 역할도 앞으로 잘 하겠다. 그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네. 내가 송작가 TV에 나와서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하는 기회를 가지니까 좋더라. 그래서 송작가 TV에 꼭
이 후배 나 출연시키고 싶다 하는 후배 한 명만. 네. 다음 섭외를 한번 다음 섭외요? 네, 추천과 섭외를 한번 한 해주시는 게 명만. 어떨까요? 그 친구 여러분께 꼭 소개해드리고 조금 싶다. 아까 시사타파 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원래 출연 섭외가 없어도 제가 셀프 섭외를 하거든요. 네. 이종원 PD한테 바로 전화해요, 저는. 네. 그리고 통화를 했더니 누구랑 같이 지난번에 이수진, 동작 이수진하고 한번 같이 나갔는데 반응이 되게 좋았대요. 근데 같이 또 나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누구요? 그랬더니 댓글로 고민정원이랑 같이 나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정원을 한번 같이 나가려고 생각 중인데 송 작가 TV엔 누굴 보내시고? 고르세요. 아, 두 의원 중에? 아니 여러 의원 중에서. 아, 말씀만 드리면 섭외해 주시나요? 네. 아하. 김남국 어때? 어? 김남국. 남극하고는 저도 옛날 방송을 해서 전화할 수 있는데, 네. 그거는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가지고, 앞으로 이제 1호 출연자이시자, 우리 방송의 일종의 이제, 영업이사? 캐스팅 매니저. 아니 이러고 갔는데 전화해서 의원님 우리 누구 해주세요. 그랬는데 누구세요? 이러면서 모른 우리 척하는 셀카면 거야. 안 돼. 우리 방송에다가 막 악플 자막 넣을 거야, 막 그러면. 네. 하여튼, 네. 오랜 시간 동안 좋은 말씀 감사하시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질문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왜냐면 그 질문을 듣기에는 아직 산적해 있는 과제가 많고, 아직 정 의원님이 하셔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뭐였어요? 질문이 마지막. 정치의 가장 큰 목표, 최종 목표. 아 저요? 네. 그거는 뭐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아마추어고요. 그렇지. 아마추어. 네. 촌스러워. 이런 거예요. 국회의원 사이즈까지는 본인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본인의 자기 선택권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국회의원 이상의 사이즈, 예를 들면 서울시장이다, 당대표다, 대통령이다 이런 거는요 나의 의지와 무관합니다. 아하. 그리고 그건 내가 손들고 나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시대의 운이 닿아야 돼요. 그래서 시대 정신, 시대 흐름, 민심의 요청 이것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정치인 정청래한테 바라는 목표나 네. 이렇게 희망을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정청래 의원님이 뭐 앞으로 계속해서 의원을 하셔도 좋고요. 네. 장관이 되셔도 좋고 대통령이 되셔도 좋아요. 근데 항상 지금처럼 국민들을 향해서 설명해주는 정치인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욕 먹는 거 너무 싫어해요. 오해 사기 싫으시구나? 네, 욕 먹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할 수밖에 없고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왜 했는지 아세요? 아무런 목표의식이 없어요. 선생님한테 칭찬받으려고. 엄마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래서 욕 먹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저도 칭찬받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칭찬을 받는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자학적이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청래 의원한테 드릴 수 있는 거는 신뢰와 칭찬, 그리고 기다려주는 미덕이었다. 네, 오늘의 만남의 의미는 이 세 가지를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릴레이 주자까지도 확보를 한 마음으로 지금 약속 시간이 됐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저희 방송 시청해주시는 애청자분 6,000명까지 실시간 오셨는데요. 제가 가야 되는 이유는 네. 우리 민주당의 그 20대 박성민 최고위원 네네. 오늘 제가 밥 사준다고 그랬어요. 어허. 6시에. 왜냐면 너무 잘해요. 박성민 최고가. 그래서 우연히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났다가 우리 방으로 오라고 그래서 차 마시면서 정말 그런 젊은 친구들이 진짜 무럭무럭 잘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더 할 수 있는데 그런 젊은 정치인과의 약속을 제가 어기는 선배 정치인이 되면 안 아닙니다. 되잖아요. 네, 저희들도 귀가 따가워가지고 네, 더 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좀 더 저희가 처음 초대석이라 네, 이렇게 많은 단어들을 직접 이렇게 히어링 해본 적이 처음이라 많이 얼떨떨합니다. 네, 아무튼 빨리 정리를 해야 되니까. 송 작가님 이렇게 네. 누군가를 보내려고 하는 걸 처음 나 보네요. 빨리 보내고 싶어. 막 지금 이명이 들리려고.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정청래 의원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방송도 좋은 반응으로 다음번 특별한 초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